네, 북한이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8차 당대회에 돌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육성으로 공개된 개회사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어떤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북한의 8차 당대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대회, 노동당의 당대회. 이게 어떤 거고 왜 우리가 이 당대회에 주목해야 되는 걸까요, 교수님? 네, 사실 노동당이라고 한다면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최고 권력 기관이자 인사권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회는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회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당대회를 통해서 당 규약이 개정된다거나 아니면 인사가 결정이 된다거나 총비서가 나온다거나 혹은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노선들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예, 중요한 자리니까요. 예, 보통 이제 노동당 대회가 북한 내에서 최대 정치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통상 사전에 예고를 하고 좀 주민들에게 알리는 편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개최를 하고 그 다음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추측을 해본다면요? 네, 맞습니다. 원래라면 7, 8개월 전에 먼저 예고를 하고 그리고 당대회 날짜가 명확하게 나왔을 당시에는 그 전에 뭐 일주일 전이든 뭐 열흘 전이든 다시 한번 말을 하는 언급을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사실상 당대회가 이미 열렸고 5일에 열렸고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은 6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예. 번째 가능성은 그 당대회까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북한이 이제 계속 지속된 대북 제재라던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달성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당대회를 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지연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참석자들의 그런 그 방역 체크 그리고 코로나 검진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뭐 마스크 하나 쓴 사람 없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느라고 좀 늦은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연말에 예. 각 그 지역의 예. 그런 대표자들이 모두 평양으로 모입니다. 예. 평양으로 모인 다음에 그 당대회를 위해 8차 당대회를 열기 위해서 예.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방역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거의 지금 7천 명이 밀집을 했었거든요. 예. 사실 7차 당대회 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 거의 1,000명 가까이 늘어난 숫자인데 이 7천 명이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아야 예. 당대회가 사실 열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예. 아무래도 소요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짚어주셨고 저희가 처음에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발표 준비했는데 그 대목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메시지를 좀 잠깐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굉장히 좀 경제 실패에 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한 부분이 주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이런 좀 솔직 화법, 분명히 좀 선대와는 구분이 좀 되는 그런 화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캐릭터 유형은 이런 솔직함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반면 또 외형적으로는 그 할아버지 김일성의 그런 모습을 최대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신년사를 영상으로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네. 육성으로 해서 영상으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요번에 이제 8차 당대회 때 여러 가지 뭐 복장, 그러니까 정장을 입고 나온 모습, 인민복이 아니라, 예. 그리고 안경테가 반테로 바뀐 모습 이런 부분들이 예.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많이 따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렇게 솔직함을 보였을 때 지도자의 행태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진정성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적으로 진심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예. 이러한 솔직한 언급 자체 그리고 인정 자체가 대외적으로든 대내적으로든 진정성이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제 일하는 지도자 그리고 보다 또 그 정상화된 그런 국가의 지도자로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김정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따라하기, 김일성 맞습니다. 따라하기라는 측면이 보이는데 다른 점은 그 북한 수령은 오류가 없는 존재, 무오류여야 하는데 나도 인간적이고 오류가 있고 우리 국가 경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실패했다. 이런 거를 인정하는 모습은 또 다른 측면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표현들 그 대목이 솔직하게 화법을 하는 건 이번만 조명된 게 아니라 이 전에도 많이 조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 조금 주목했던 부분은 형용사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격한 그런 좀 더 좀 센 그런 이제 강도의 이걸 강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런 강도의 형용사를 쓰는 것도 역시 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형용사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예.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그 대외적인 메시지 그리고 사실 이 정치적인 소통 예,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예. 그러나 인민들에게는 모두 수고했고 인민들의 그런 노력들이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라는 예. 표현들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달래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이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인 그런 그 내치에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고요. 인민들 역시도 만약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좋아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 그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은 실제 자신의 생활과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죠. 예. 특히나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네. 같은 듯 좀 진정성을 통해서 차별화를 꾀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좀 해주셨는데 2일차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국가 방위력을 강화해서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 그리고 발표를 해야 될 것들은 두 가지 정도 목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작년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새로운 계획.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발전에 대한 목표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대북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 문제가 걸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국가 방위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국방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주 유화적인 표현으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부분은 김일성, 김정일 휘장을 달았다. 이건 어떤 의미로 또 봐야 될까요?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하고 나서 2013년도부터는 이 초상휘장을 달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8차 당대회 때 보여주고 있는 그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그 초상이 들어있는 휘장은 이것을 이제 두 사람의 그 인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쌍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이 쌍상휘장이 이제 김정은 시대에 만들어졌죠. 예.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했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휘장을 달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7차 당대회 때만 유일하게 그 초상휘장을 또 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한 해 뒤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대회라는 것은 한 명의 당원으로서, 그러니까 당원의 일원으로서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상휘장이라는 것이 당원의 상징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로 초상휘장을 당대회 때만 국한에서 이렇게 달고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이번 당대회에서 약 250명 정도의 집행부가 한 74% 정도 물갈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좀 면면을 살펴보면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 또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둘 다 정치국 후보위원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그 두 명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국 후보위원, 물론 이제 조용원 부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이죠. 그렇다면 이 둘을 집행부에 넣었다라는 거는 북한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최측근인 김여정과 네. 그리고 여러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함께 진행해왔던 그리고 기획하고 동행했던 조용원을 다시 한번 정위원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 발판을 네.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조국 통일 위협과 대외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7차 당대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 예. 당대회를 할 때 이 개회사에서 나오는 꼭지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일 문제거든요. 물론 7차 당대회 때는 그 대외적인 문제를 완전히 다루진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어찌됐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에 관련된 꼭지를 하나 넣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지난 우리가 10월 10일 그 당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에서도 들었듯이 예. 그 남한과의 관계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혹은 이 부분에 대한 대화의 여지를 좀 열어놓은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사실상 북한이 먼저 남북 대화라던가 아니면 북미 대화를 먼저 제안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미국의 이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사 개편이 끝날 것이고 예. 그 이후에 6월이든 7월이든 북한에게 손을 내민다던가 아니면은 남한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민다던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대화를 굉장히 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어떤 뭐 인물이 들어오고 어떠한 언급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메시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그건 약간 조건부 협력 뭐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조건부 협력이라기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먼저 제안을 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2018년, 2019년 동안 그리고 2020년까지 이어져 왔던 여러 가지 행보들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완전히 먼저 제안을 하기에는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북핵에 관련된 그런 해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핵이든 대북 제재든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들을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아.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예, 예. 그 선제 조건들이 발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미국에서 받느냐. 그리고 남한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대화를 제기하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다만 뭐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예, 예. 아마 선미 후남의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선미 후남.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먼저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 대화 여지를 열어놓되 그리고 선제 조건에 대해서 제시를 하되 예. 북핵 문제와 대북 제재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룰 확률이 높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제 핵무기나 이 전략무기 개발 성과에 대해서 언급이 좀 없었던 점 눈길을 끕니다. 2016년 7차 당대회 때는 좀 핵 보유국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을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도 대남이나 대미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핵 문제는 북미 관계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개회사를 들으면서 일종의 예고편을 보여줬구나라는 예고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당대회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결정서를 발표하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섣불리 어떤 그 미국과의 대화나 물밑 접촉이 없이 북핵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섣불리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는 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북미 관계 향후 대화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그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많이 언론에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과연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나올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우리 정부도 사실 그 보건이나 방역 협력과 관련해서는 좀 진전시키기 바래왔던 그런 입장인데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입장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 북한은 완벽한 봉쇄
정책을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내심은 지금 보건 관련된 그리고 의료 관련된 그런 지원이라던가 교류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그 이유는 보건의료의 그 조건이라던가 환경 자체가 예. 그렇게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예.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환경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지원이라던가 교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언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예, 예. 다만 향후에 뭐 1년 아니든 2년 아니든 또 우리 그 남한 역시도 우리 사회 역시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가면서 아마도 이런 대화를 조금씩 시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뭐 길게 다룰 수는 없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없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확진자가 0명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10,000명 정도를 이렇게 랜덤으로 조사를 했을 때 예. 확진자가 없었다라는 예. 그런 발표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제 그 지난 2020년 1월부터 완벽한 봉쇄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경에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아예 막았기 때문에 물건조차도 막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진자가 정말 0명인가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사실 그보다 훨씬 많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특히 예. 의료 보건 쪽의 전문가들은 이것은 반드시 물적 교류만으로도 이루어진 확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내부 소식통들도 여러 가지로 그 자가격리에 가까운 그런 예. 행보를 그 어떤 모습들 표면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가 확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0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백신이라는 거를 굉장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의료 보건 환경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아마 검진 키트와 그리고 백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족의 경제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외부에서 개발된 백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혹은 외부에서 개발된 검진 키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 사실상 북한 사회 내에서 코로나 방역 그리고 선제 그 방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북한 당대회 관련해서요.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